사실 오늘 오전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가 해임을 요구했던 변호인들이 진짜로 그만두면서 파행을 겪고 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과거 이런 발언, 저런 발언 좀 모아봤습니다. 재판에서 하셨던 이야기 한 번만 심정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흥분해서 그랬는데 조금 더 입장 정리를 해볼게요. 저도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남편분이랑 입장이 근데 좀 다른, 가족이랑 좀 다른 게 왜 그렇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법정에서 증언을 이제 하기로 이재명 방법은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서 변호사 입을 것 이화영 입인데 지금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하고 제가 강하게 항의를 했어요. 제가 변호인 진술서를 내시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의 입장에 하고 본인의 입장도 확인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8월 22일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도 꽤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제 또 아내가 이른바 자르라고 했던 변호인들이 진짜 그만뒀기 때문에 이화영 전 부지사 오늘 법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변호인단을 다시 설득하려고 노력 중이다.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다시 달라고 했더니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달 가까이 재판 진행이 안 됐으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해서 오후 재판 진행해라. 구자령 변호사님, 이거 재판부 어떤 뜻으로 얘기한 겁니까? 절대 이제는 파행은 없게끔 하겠다. 재판부로서는 이제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가지고 기일이 늦춰지거나 이게 파행되는 거는 앞으로는 이제 차단하겠다 이 뜻이고요. 보통 이제 재판을 길게 가고 싶어 하는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다, 사임했다 이러면서 이제 재판을 공전시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판부로서는 그런 시도에 준하는 상황이 벌어졌으니 그 재판부마다 이제 법원마다 있는 국선 전담이 있습니다. 국선 전담을 선임을 시켜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제 반드시 출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파행이란 없다 이런 것이고 이화영 평화부지사 지금 보면은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어요. 지금 변호인단 사실 위임장 낸 사람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무도 참석 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일 보는 사람은 지금 이제 해임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은 변호인이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재판부로서는 이게 지금 보다 처음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국선 전담을 붙여서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든 진행한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아까 변호인단 얘기를 하셔서 그 질문을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화면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재판부에게는 그러니까 이렇게 앞으로 재판이 파행과 지연돼서는 안 된다. 국선 변호인 선언해서 빨리 그 재판을 진행해라. 이 메시지라면 최근에 이 사건 초기에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고 이게 마치 어제 또 변호인단이 그만뒀고 이런 것들이 이른바 이화영 고립작전 혹은 보이지 않는 선 여러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는데 변호사로서 실체적 진실에 좀 가깝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좀 판단하세요? 이화영 평화부지사를 위한 변호는 절대 아닙니다. 보통 이제 재판을 파행시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데 나중에 벌어진 사건으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으면 앞에 집행유예가 깨지면서 쌍으로 유죄를 살아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뒷사건을 굉장히 미루려고 선임했다, 사임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재판부도 이제 제지를 하고 이제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또 만기 보석으로 나가기 위해서 좀 길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 이제 저런 시도를 하는데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사실 두 가지 경우에 다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로서는 그냥 본인 의지대로 빨리 하는 게 맞았고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도 보였는데 변호인단들이 이화영 평화부지사의 뜻대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면서 출석도 안 하고 사임하고 기피 신청서 내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인데 결국은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립작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게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지금 조력을 못 받는 겁니다. 본인을 위해주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법률 자문을 전혀 못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처음부터 위임장이 굉장히 여러 명이 들어갔거든요. 법무부인도 그렇고. 근데 다들 의도가 의뢰인 잘 되라고 들어왔던 게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현근택 변호사나 이런 분들은 수사 단계에서 잠깐 활동했다가 그 이후로는 재판 출석 안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벌어진 일은 기록 유출에 대한 의심 그런 일들이나 벌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꿍꿍이들에 의해 가지고 위임장은 내놓고 그럼 기록 접근권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의견서를 내고 와가지고 변호를 해주고 이런 건 하나도 없고 지금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위임장 유지하고 있는 변호사들도 아무런 입장 발표도 안 하고 실상 일하던 분도 지금 거의 다 해임
배임을 당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정말 제가 실무 보는 입장에서 딱하다. 의뢰인이 뭐 국회의원까지 국회의원까지 지내셨던 분이 이렇게 조력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나. 더 거대한 힘이 있지 않나라는 의심은 할 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도 오늘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외부 세력에 의한 조직적 사법방해 이런 얘기를 검찰이 꽤 강조했었는데요. 어제 최근에 한동훈 장관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이 한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성명서 내고 가족 접촉하고 면회에서 진술 번복하라고 압박하고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이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이 재판정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단순히 가족 간 불화나 의견 차이로 보기 어렵다. 조직적 사법방해가 있는 건 아닌지 의심된다.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도 싫어했던 변호인단을 그만둔 것. 이게 아내와 뭔가 조율이 안 되니까 그만뒀다. 이 이유도 좀 말이 안 된다 이 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 부부가 불화를 보인 거는 한 달 전 얘기예요, 벌써. 그리고 그 불화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의견 조율이 좀 됐을 것으로 봤는데 여전히 지금까지도 불화라고 그러면서 어저께 그 서 변호사가 결국 사임계를 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저거 말고 뭔가가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상식적인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탄원서를 냈어요. 그거 재판부에 내지도 않고 민주당에다 냈습니다. 근데 그 어간에 사실은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뭐 오랜 직이라고 하고 지금 현재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하고 또 통화까지 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옥중 편지라는 것이 또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부인이 이제 변호사를 해임하는 사태. 그다음에 뭐 또 갑자기 엉뚱한 법무법인 덕수의 변호사가 나와서 뭐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사태. 뭐 이런 것들이 벌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들이 각각의 개별적으로 조각조각 전부 다 다른 일이 벌어진 것이냐 아니면 이걸 누군가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의심을 저는 당연히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검찰이 조직적 사법방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가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기획이 되고 있다 하는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의심에 상당히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어제 이화영 전 부지사 말에 좀 귀를 기울이는 듯했던 변호사마저도 지금 그만뒀기 때문에 이게 검찰이 봤을 땐 무슨 뭐 갑자기 또 아내와의 불화 때문에 본인 변호인단이 그만둔다? 이건 석연치 않다. 재판이 길어지면 유리한 건 이재명 대표니까 이원욱 의원마저도 같은 당 의원도 보이지 않는 손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글쎄요.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이 이재명 대표 수사와는 별개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검찰이 사법방해 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검찰도 그렇고요. 입을 맞췄는지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 민주당이 개입된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간접 정황 증거를 가지고 규정해서 민주당이 재판에 개입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민의원 입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증거와 팩트로 늘 중요시 여기는 법무장관께서 저기 재판장 앞에 찾아갔다 검찰청 항의 방문 갔다. 그 정치권에서 하루 이틀 있었던 일입니까? 그러면 거기 검찰청 앞에 가면 재판 개입이 됩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뭔가 개입했다는 규정을 하는 것들은 매우 잘못된 비논리적인 것이고요. 뭐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재판 과정이 석연치는 않죠. 그 안에서 뭐 부인과 싸우고 뭐 해임이 되고 재판을 연기하려는 부분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길어질수록 이재명 대표에게는 불리합니다. 오늘도 보세요. 재판장이 불쾌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어수선하게 재판의 어떤 일정들을 흐트러뜨리냐 이런 거거든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빨리 재판 진행을 그러니까 그거 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이라는 건 재판관이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도 아니고 검사도 아니지요. 그러면은 그 부분이 재판부가 봤을 때는 너무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 이랬다 저랬다 많은 일들이 있으니 이제는 그만 지연하고 나 재판하고 싶습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의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한 번 더 재판을 연기하고 이렇게 불화를 일으키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진술을 하든 간에
그 진술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와 연관은 없겠지만 예. 나중에 연관이 됐다고 했을 때 지금 피의자 입건 됐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좋게 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건 없다. 저는 봅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뉴스탑10 첫 번째 주제로 준비한 내용은 오늘 그 최근의 흐름 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파행, 공전 이것과 관계없이 검찰은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는 또 황당한 얘기라고 맞섰는데요. 관련해서 이 얘기가 저희가 준비한 상위권 소식이었습니다.